새해 첫날인데 건배란. 야, 아빠잖아 이렇게 크냐. 엄청 큰데 이거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있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드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야, 이 달려오시는. 그래, 우리 한결이가 1992년생, 아빠가 1962년생. 올해 한결이는 만 30살, 아빠는 만 60살. 새해를 잘 살아봅시다. 환갑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십니까? 좀 다르지. 아빠가 옛날에 수첩에다가 이렇게 연표를 그려본 적이 있어. 태어난 해 1962년부터 숫자를 다 쓴 거지. 63, 64. 그 연도 옆에다가는 이제 그 나이를 적었지. 1962 가로 열고 하나, 한 살. 쭉 쓴 다음에 그 마디를 그어본 거야.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좀 중요했던,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입학한 해 1969년, 아빠가 69학번이거든. 6년에 이렇게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3년에 마디,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이제 81년, 아빠 81학번이니까. 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한 해, 뭐 91년, 한결이 네가 태어난 해 92년, 뭐 95년 도훈이, 뭐 97년 세훈이, 2001년 채훈이. 그래서 그렇게 연표를 그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60년, 60살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다가오니까, 특히 이제 작년에 우리 나이로 60살이 되고, 야, 이제 회갑이 이제 이름밖에 안 남았구나 했는데, 사실은 음력으로 해가 바뀌는 거니까, 오늘이 60살이 되는 해를 맞는 날이어서 좀 새로운 것 같아요. 반환점을 둔 느낌? 아니면 이제 추스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느낌? 그러니까 젊어서는 막 이렇게 펼쳤다면, 이제는 좀 삶을 좀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도 하고, 그리고 좀 뭔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굵은 마디를 짓는 해인 것 같아. 딱 이 순간이 어떤 마디에 그렇지. 지금 다다랐다. 그동안의 마디처럼. 그러니까 이민년에 태어나서 이제 올해 다시 이민년을 맞았으니까 옛사람들이 60년을 이렇게 한 사이클로 정한 의미도 있었겠다 싶고, 내 삶은 지금까지 60년, 그리고 앞으로 뭐 3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설날인 것 같아. 네. 그래서 공원을 걸으시면서 이제 느꼈던 바가 약간 뭐 사색에 잠겨 계셨나요? 올 한 해를 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단어로 나는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제 어떤 단어들, 그게 이제 키워드 열쇠말 같은 것일 텐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3개였는데, 하나는 가볍게, 그리고 또 하나는 가뿐하게, 또 하나는 고요하게. 가볍다, 가볍게, 가뿐하다, 고요하다. 네. 그게 이제 올해 좀 내 삶의 지향? 마음에 좀 담고 살아야 될 단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아침에 일어날 때 했고, 유리한 공원을 좀 1시간 정도 걸으면서. 혼자 걸으셨나요? 혼자 걸었지. 라떼랑 걸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게. 근데 오늘은 좀 나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지. 아침에 든 생각에 따라서 걸어가면서 정리를 해보자. 그 세 단어가 나온 거예요. 가볍게 가뿐하게까지는 아침에 떠올랐고, 오늘 이제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면서 또 집에 올 때, 산책할 때는 그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 세 단어로 좀 정리를 했지. 네. 만족하십니까? 뭐 좋은 카피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무슨 지저체 카피를 짓듯이 1년 계획을 짜시는. 그 해마다 아빠 수첩에, 네. 이렇게 수첩에 첫 장에다가 좀 적거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너무 유머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유머니스트가 되자, 이제 이렇게 적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수첩에다가는 그렇게 적고 싶어. 가볍게, 가뿐하게, 고요하게. 간략하게 하나씩 그 설명을 해주시죠. 앞에다. 가볍게는 몸이 좀 조금 더 가볍게, 건강 얘기기도 한데, 네. 이렇게 좀 체중이 지난번에 연말 연시에 좀 그 다이어트도 하고 한 달 금주를 하면서 한 5, 6kg 이렇게, 그때 느낌이 참 좋았거든. 내 몸이 가벼운 느낌. 당장에 이제 뭐 무릎이 덜 아프니까. 그래서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몸 건강인 것 같아. 다시 돌아오셨나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한 5kg 줄었다가 다시 한 2kg, 3kg 정도 지금 늘어서 원래 내 체중에 네. 지금 거의 아. 왔던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 가벼운 상태로 그렇지. 이제 몸을 주로 좀 가볍게 하자. 체중 중심인가요? 두 가지. 하나는 그러니까 좀 체중을 좀 줄이자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술을 좀 조금 자제하자, 줄이자. 술은 왜? 뭐 술을 워낙에 좋아하는데 이렇게 술 마시다가 이렇게 좀 졸고 자고 그러면 이게 이 가오가 좀 빠지거든. 그리고 이제 술이 참 좋은 건데 네. 이제 술한테 좀 이렇게 먹히는 느낌? 잡히는 느낌. 술이 나를 먹는다.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술을 주도하는. 네. 이제 그러려면은 제동이 돼야 되거든.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냥 마실 때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많이 마시고 좀 취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제력을 잃고 많이 이제 먹게 되는데 이제 그 선을 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술을 오래오래 즐겁게 술을 좋은 친구로 또 술을 매개로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지려면 술을 조금 내가 조절하고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술과 이 또 체중도 연결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처음 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이제 엄마 우리 결혼 기념일 때 이제 했었고 네. 그동안은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잖아요. 많이 마셨지. 술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처음 하신 겁니다. 전에도 뭐 조금씩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올 한 해 나의 좀 네. 모토로 삼자 그런 생각. 그런 의미에서 자 건배. 원래 이렇게 술을 좀 친구들이랑 많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이 너무 힘든 거. 아침에 이제 부대 껴서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느 정도 마시는? 내가 감당될 수 있는 만큼 마셨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고 뭐 몸도 하루 종일 이렇게 몸도 안 좋고 머리도 아프고 뭐 이러니까 이게 변했다. 내가 늙었다 이제 예전 같지가 않다. 20살이 아니다. 이런 그래? 생각이 들어서 야, 요즘 드는 생각은 맛있게 먹자. 그리고 내가 술을 마시자. 그렇지. 술이 나를 먹게 하지 말자. 후유증이 없을 정도로, 그지? 그러니까 좀 아껴 마시는 느낌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주 같은 걸 계속 마시다 보면 마실 때는 괜찮다가 나중에 이게 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한 잔 한 잔 아껴 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고 맞아. 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한결이는 이렇게 아빠처럼 뭐 새해 뭔가 이렇게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은 못 해봤는데 술에 대한 생각은 같네. 아빠하고 비슷하네. 새해 다짐까지는 아니고 최근에 한 생각 정도를 일단. 근데 뭐 들어보고 나도 새해 슬로건을 잡아야 된다 싶으면은 포함을 하는 거를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아빠는 술을 좋아해. 그리고 술의 효능이라든가 술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굉장히 대폭적으로 신뢰를 하지. 덕을 많이 본 사람이고 그래서 덕을 발휘했어요? 그렇지. 어떤 덕을? 왜냐하면 좋은 친구들과 사람을 얻다? 그럼 사람들과 만나고 마음을 열고 또 깊이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데 술이 좋은 매개 역할을 했고 아빠한테도 그랬고 내 삶에 술이 참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 예를 들면 예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탁 막힐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럴 때도 이 술을 마시면서 많이 이렇게 새로운 돌파구 같은 게 열렸던. 그리고 이제 혼자 생각을 풀 때도 술이 도움이 됐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매개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들을 주고받다가 거기서 어떤 새로운 그 기획을 한다든지 새로운 발상을 한다든지 해법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걸 많이 술이 무슨 아이디어 뱅크의 역할을 하는. 그렇지. 윤활유의 머리에 좋은 윤활유. 친구지, 그렇지. 나한테 취기의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 몸이 좀 풀어지면서 그 안에서 평소와 다른 생각이나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노래도 술이 한 잔 들어갈 때 훨씬 더 흥이 올라오고. 그렇지 멋지게 노래가 나올 수 있고 시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춤을 출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술과 함께했던 삶이 참 고맙고 소중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끼고 더 절제하고 더 지속 가능하게 마시자. 술 얘기도 이제 하려면 많으니까 다음에 술 주제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 두 번째 그
가볍게였어요. 첫 번째가 가볍게. 이 가뿐하게는 이제 마음이 가뿐하게 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 삶에 있어서 참 뭐 이건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해. 그리고 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이거는 아빠의 이제 이 마음의 문제인데 그냥 내 마음 안에 이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거를 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좀 버거워. 불필요한 거를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안 해도 되는 근심 걱정 같은 거. 그런 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이 오면 그 주말을 즐겨야 되는데 월요일 걱정. 월요일 걱정. 내일 이렇게 걱정. 이렇게 설 연휴 쉬는 날이잖아. 가족들과 함께 편안해야 되는데 이 연휴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이제 또 뭐 계약이 다가오는데 지금 내가 준비를 다 한 걸까? 이런.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물론 걱정 중에는 뭐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 그래서 마음속이 이렇게 좀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하여간 비유하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득 든 내 가방. 마음이 잡동사니야. 그렇지, 잡동사니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덜어내면 그 내가 늘 매는 그 가방 있잖아, 백팩. 그걸 메고 거의 이제 매일 뭐 출퇴근을 하지. 근데 뭐 노트북 같은 거 넣고 가면 물론 이제 무겁지. 책 한 권 담으면 더 무겁지. 그런데 어느 날은 노트북도 없고 책도 없는데도 꽤 무거운 거야. 그리고 내 무릎이 안 좋을 때 내 몸무게를 좀, 이 체중을 좀 줄여야 되는데 가방의 무게가 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달아보니까 몇 킬로 돼, 가방도. 원인이 뭐였어요? 그 무게의 원인. 잡동사니들을 늘 들고 다녔던 거지. 야. 그러니까 가방 속에는 뭐 배터리라든지 뭐 또 충전기라든지 치약, 칫솔, 뭐 세면도구 같은 거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아니 뭐 배낭여행 가세요? 맨날?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이랬을까 좀 바보 같았거든.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뺐더니 꽤 가벼워졌더라고. 근데 이제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 내 마음 안에 굳이 지금 내가 이렇게 담아두지 않아도 될 것들이 이렇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늘 이렇게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래서 이거가 좀 덜어지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내가 바라는 상태야. 나는 정말 이렇게 좀 한 점 구김이 없는 좀 평화로움 또는 이렇게 행복함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싶은데 그런 느낌을 이렇게 느끼기가 좀 어렵다고 할까? 이제 그 전에 얘기했잖아. 이제 아빠 세대들이 이렇게 행복하면 왠지 좀 죄짓는 느낌, 죄책감.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드라마 있었잖아. 너 성대모사 잘하는 아저씨. 나의 아저씨. 나의 아저씨의 그 영화 배우. 이성균. 아니. 뭐 아이유. 그 저 여자 배우, 영화 배우로 나오는 몰라. 그 친구가 영화 감독한테 그 둘밖에 몰라 거의. 한 게 있어. 좀 나를 좀 쫙쫙 펴달라고. 구겨지지 않게. 구겨져 있어. 그렇지. 그 느낌. 구겨진 느낌. 그리고 쫙 다리미로 쫙 폈을 때 이렇게 판판해진 이제 그런 느낌. 구름 한 점 없이 이렇게 맑은 하늘 같은 그리고 고요한 이 호수 같은 느낌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덜고 가뿐한 그런 그 마음을 갖자. 이게 이제 올해 내 좀 바람이야. 그동안은 왜 가방에 충전기를 안 넣고 다녀? 그러면은 내가 배터리가 다 닳았을 때 충전을 할 수가 없어. 칫솔을 안 들고 다녀. 그러면 이를 닦아야 될 때 이를 닦을 수가 없어. 넣고 다니면 그만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걱정을 안 하고 살면은. 아니, 그런데 내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다 있잖아. 그리고 집에서 학교로 오고 하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뭐 밖에서 할 일이 약속이 있다든지 그럴 때 조금 필요한 것들을 챙기면 좋은데 문제는 그냥 그대로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 타성. 그냥 어제도 그대로 있었으니까 오늘도 이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쌓여가고 일상이 되어버린 거지. 이거를 버려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못 하고 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의식해서 그때 아빠가 무릎도 안 좋고 할 때 내가 왜 굳이 그래서 이제 작은 가방을 샀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이 가방에 담고 가자. 아예 백팩은 그냥 필요할 때만 쓰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지. 가방의 무게 줄이기라는 생각을 오늘은 내 마음 청소, 내 마음에 좀 무게를 좀 줄이자. 좀 잡동사니들을 좀
치워보자. 근데 이게 마음 청소가 생각보다 잘 안 돼. 어려워. 네. 쉽지가 않아. 그거는 좀 방법은 좀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청소해야 되는 마음속의 잡동사니들이 뭐 내일 걱정 얘기했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그 두 갈래 길이라고 생각해. 음.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가면 굉장히 편안하고 맑고 음. 그리고 상쾌해. 근데 이 길로 가면 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어떤 그 자꾸 힘. 불편한 길로 가는 거야? 그렇지. 어. 자꾸 고행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어. 그러니까 관성 같은 걸까? 그래서 뭐가 어떤 물리적 법칙이 그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정의감이에요? 글쎄,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니면 소명일 수도 있잖아. 그런.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가는 마음이 있었는데 약간 애써 외면한다. 이럴 수도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지금은 나는 이제 그렇지는 않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지. 한때는 뭐 행복하면 죄책감. 근데 그건 이제는 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아, 그거는 이제 그렇지. 놨어. 누구나 행복해야 되고. 그럼 뭐 저 돌아가신 교황님 같은 경우는 행복하세요. 그것이 의무입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마음 먹는 것과 내 마음의 어떤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탁탁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나는 타성 같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새로운 가방을 열고 무게를 달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필요한 것만 채우는 이런 노력을 할 때 변화가 오는 건데 내 마음 청소는 그냥 생각만 하고 느끼고 바라기만 했지 실천을 해본 적이 없나? 조금 구체적인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내가 더 고민을 좀 할 일 같아. 올 한 해 동안에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더 가뿐해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또는 하루를 살면서 또는 저녁에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 건가 고민도 해보고 그거를 또 행동에 옮겨보고 그리고 내 마음의 변화를 좀 관찰해보고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가뿐하게 하고 싶다. 이거는 정말 소망 같은 거지. 올해는 꼭 하고 싶은 일. 만약에 다 내려놨 뭐 이렇게 마음을 좀 정리를 했어. 그러면 올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갈 것 같아요?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초에는 목표로 한 게 많아.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런 거 더 공부해봐야지 이 한 거를 실천해봐야지. 근데 그러려면 가방을 계속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지금 거꾸로 가방에서 뭘 꺼낸다는 거잖아요. 한 해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게 더 적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괜찮다가.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일을 버리고 또 막 판을 이렇게 막 쫙 벌릴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60을 맞는 굉장히 강한 그 생각이 이제는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몰입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은 좀 덜어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요? 꼭 이건 챙겨야 된다. 글쎄 이제 그게 제일 숙제인데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의미, 특별한 뭐 미션 같은 것을 받고 온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 미션을 잘 완수할 때 이제 원래 우리별로 돌아가는 귀환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내 삶의 지난 60년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에 담겼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치, 꼭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거를 내가 잘 이렇게 알고 그거를 잘 완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직 못 정했다. 그건 내가 정하는 거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는 이제 신앙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소명 같은 게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거를 끊임없이 내가 잘 알아듣고 있는지 그 삶의 가치, 의미를 본인이 좀 알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잘 해내고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가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일백탈수, 지역 민국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지. 그러려면 가방이 꽉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가방에 많은 것을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가방을 내려놓고 내가 일을 하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는 뭔가를 이렇게
행동하거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방은 필요한 것들을 담고 이동할 때 내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정작 일을 할 때는 가방은 내려놓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방에 굳이 많은 거를 담아야 일을 잘 할 수 있고 가방이 가볍다고 일을 못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럼 세 번째 고요? 가뿐한 마음과 연결이 된 거겠지. 머릿속이 좀 이렇게 좀 고요했으면 좋겠다. 잡동사니 가방처럼 이 머릿속도 생각들이 막 오고 가잖아. 고요해야 나에게 얘기해주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보고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산만하고 막 마치 흙탕물처럼 뒤죽박죽이 되면 그거를 볼 수가 없지 않는가. 근데 고요해지려면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 좋은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조용히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와 집중해서 대화를 하면서 나를 고요하게 할 수도 있겠지. 머릿속이 시끄러우면 작은 소리가 안 들리고 혼탁하면 작은 게 안 보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좀 맑고 고요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걸 느끼고 감지하고 싶다. 많은 걸 느끼고 싶은 건 아니야. 들어야 꼭 필요한 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놓치기 정작 중요한 거를 찾고 싶은 거지. 꼭 최고 중요한 거. 그렇지. 아까 그 가방에 뭐 넣느냐랑 비슷하네요. 내가 제일 걱정하는, 우려하는 나의 삶은 이런 거야. 이렇게 아차 그거였구나 하고 후회하는 거. 후회하는 거? 아차 그 버나드 쇼의 묘비명처럼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묘비명이 있잖아. 아주 멋진 묘비명이었어. 그렇지, 멋지지. 뒤늦게 그걸 깨닫고 이제 후회하는 것이 나는 걱정이거든. 그래서 좀 이제 지금쯤이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내 길을 가면 되겠구나. 오늘 하루도 내가 열심히 잘 살았구나. 내일쯤 또는 모레쯤 또는 몇 년 뒤쯤에는 그런 내가 간절하게 바랬던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명료했으면 좋겠는데 전공이 계획과 설계라서 그런지 이렇게 좀, 그리고 그런 명료한 그 뭐 길을 걸을 때 이렇게 저기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보이고 지금 내가 이만큼 걸어왔고 이렇게 그걸 가늠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더 시야가 좀 맑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중요한 거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진짜와 가짜, 찐과 짭 이거를 구분하는 눈을. 그렇지. 마음의 눈을. 찐과 뭐? 짭. 짭은 뭐야? 가짜. 가짜를 짭이라고 그래? 찐, 짭.